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애경그룹과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애경그룹은 올해가 창립 70주년을 맞은 대기업입니다. 국내외 계열사가 무려 41개, 자산 규모가 7조 1천억 원, 재계 순위가 한 60위권 정도 되는 대기업입니다. 재벌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준재벌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12월 22일 날 그 경제버스에서 윤석열 탄핵이 부른 불매운동 전쟁이란 주제로 최근 일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미 거기에 애경그룹 계열사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 유저가 SNS에 불매기업 리스트라는 걸 띄웠어요. 내란 방조당, 내란 지지당이죠. 국민의힘과 연루된 10개 브랜드를 불매기업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SNS에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애경그룹 계열인 그 제주항공,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그리고 뷰티 브랜드 루나, 다음에 치약 브랜드 2080,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애경그룹 계열사가 3개나 들어가 있을까 봤더니, 애경그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무려 1868명의 희생자를 낳은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 거기에서 그 옥시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회사가 바로 애경그룹 계열사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희생자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욕을 엄청 얻어먹은 기업이 애경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가습기 참사도 있었지만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정부가 환경물질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뒤에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환경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경그룹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과 연루된 그 내란 방조 정당을 지지하는 기업의 리스트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과 연루된 굉장히 제가 이제 중요한 팩트를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 뭐냐? 윤석열의 측근 중에 측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실패한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저녁에 안가로 4명을 불러 모았어요. 누구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석열의 친구죠. 측근 중에 측근.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는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김주현,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사람을 불러가지고 뭔 얘기를 했을까요? 비상계엄에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수습을 할지 논의를 했겠죠. 사실상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이다 할 수 있는 그 4명 중에 무려 2명이 제주항공의 모기업, 제주항공의 최대 주주는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 애경홀딩스예요. AK는 애경의 영문 이니셜이에요. AK홀딩스의 사회이사를 역임을 했다. 이상민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회이사를 역임하고 또 3년 재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서 사회이사를 그만뒀죠. 다음에 김주현도,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현도 2019년부터 3년 동안
AK홀딩스의 사회이사를 역임을 했고 3년 동안 다시 재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에 의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면서 그만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회이사라는 게 뭡니까?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죠. 거수기 역할을 해주고 다음에 로비스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김주영 같은 친구들이 자기 친정인 검찰에 로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역할을 해주고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윤석열의 측근 중에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연 두 사람이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의 사회이사를 오랫동안 4년 5년 오랫동안 역임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내란 방조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대상자들이고, 제주항공이나 애경그룹에서도 뭔가 걔네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행태들, 기업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애경그룹이 어떤 회사냐. 70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세탁비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수비누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세제 트리오로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문어발식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대기업 집단이 됐다. 그런데 이 덩치가 커졌으면은 그에 걸맞게 투명한 경영체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 애경그룹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사돈의 팔촌까지 빨대 꽂고 애경그룹에서 뽑아먹고 있다. 그리고 그 오너들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회장은 창업주의 부인 장영신 회장인데 90대예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첫째 아들 최형석 총괄 부회장이 애경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에 검찰에 의해 구속이 됐어요. 혐의가 뭐냐? 지저분한 범죄였죠. 회사 돈 20억을 빼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가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다음에 셋째 아들 최승석, 지금은 보니까 전 애경개발 대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어머니에 의해서 현재 경영에서는 배제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친구는 그 유명하죠. 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라고 뭐 이런저런 뭐 불륜에다가 뭐 온갖 이제 사고를 많이 친 여잔데 이 여자랑 결혼했다가 10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2017년부터 19년까지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0여 차례 불법 투약을 하다 걸려가지고 기소돼서 법정 구속이 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런 식으로 좀 오너 일가가 별로 깨끗하지 못하다. 다음에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어가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41개 국내외 계열사 중에 10개 정도가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사돈의 팔촌, 특수관계인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상당 부분 일감 몰아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AKIS라고 그 애경그룹의 계열사들, 백화점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전산망을 유지 관리해주는 기업인데 2020년에 보니까 매출이 467억이었어요. 근데 무려 75% 이상이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도 상당하다.
자, 이번에 그 제주항공 참사 전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업이다. SK케미칼에서 원료를 사다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생산을 했죠.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제품을 생산한 회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무려 1868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지금도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당연히 기소를 했죠. 그런 유해한 제품을 팔아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유해 물질, 그 물질과 피해자와의 어떤 폐질환과의 연관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는 폐질환과 유해 물질과의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그런 이제 연구가 쌓이고 하면서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2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아직도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다. 거기에 앞서서 2022년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원회라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가해 기업, 옥시하고 애경, 가해 기업과 피해자들 간에 조정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자 유가족들한테는 뭐 2억 내지 4억을 줘라. 그리고 피해자들, 그 가습기 살균제를 오랫동안 흡입해가지고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은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치료비를 조달하고 조정안을 냈는데 옥시하고 애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가해 기업한테서 배상을 못 받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몰려 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끔찍한 참사를 또 제주항공이 일으켰다. 지금 애경 그룹 같은 경우에 제가 41개 국내외 계열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크게 4개 부분이에요. 맨 생활용품 부분, 거기에 이제 화장품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백화점, 유통 부분, 세 번째가 케미칼이에요. 네 번째가 항공.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렵고 제주항공만이 그나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활용품, 특히 화장품이 지금 안 좋아요. 뭐 비누하고 뭐 치약이야 뭐 워낙 전통도 오래됐고 그럭저럭 굴러가는데 화장품이 안 좋다. 다음에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 부분 아시겠지만은 유통의 주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에 케미칼, 제가 롯데그룹 위기하면서 롯데케미칼을 다뤘죠. 중국이 이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품질의 제품을 엄청 저렴하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가성비 좋은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이전에는 원유만 뽑아가지고 팔았는데 이제 석유화학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원유를 정제를 해서 엄청나게 가성비 좋은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케미컬 회사들이 다들 어렵다. 결국 돈 하나 버는 게 지금 제주항공이에요. 근데 이번에 엄청난 사고를 낸 거죠. 2006년에 제주항공을 만들었는데 애경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고속 성장을 했죠.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도 상장을 했고 몸집을 키우려고 이스타항공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본력 부족으로 역시 실패를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LCC 부분, 저가항공 부분에서는 제주항공이 1위예요. 대한항공에 이어서 항공편수 2위, 대한항공에 의해서 여객수도 2위예요. 굉장히 지금 규모를 키운 거다. 그리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제주항공도 어려웠어요. 영업 적자가 3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가지고 빨리 다른 그룹 계열사들 보면 지금 형편없으니까 제주항공 통해서
좀 뽑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영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항공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사고를 낸 그 항공기가 48시간 동안에 무려 13차례 비행을 했다. 국내 공항 3군데, 해외 공항 5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승객 수송에서 내리고 뭐 한 30분 정비하고 또 옮겨가고 또 30분 정비하고 옮겨가는 그런 행태를 반복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운행한 거 아니냐. 실제로 월 평균 항공 시간이 제주항공이 418시간.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서 제일 운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월 평균 최소 40시간, 최대 80시간이나 비행기를 더 많이 운항을 했다. 그만큼 항공기 정비할 시간이 적은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하죠. 여기에 제주항공 직원, 제주항공 정비사들이 거기에 적은 글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자기네들 업무량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1.5배가량 많다. 이러다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제주항공 직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굉장히 무리한 운행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오고 해서 지금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국토교통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이 희생자를 키운 원인이 콘크리트 둔덕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과연 규정에 맞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버드 스크라이 때문인지 정비 불량 때문인지 정비 불량에 따른 기체 결함 때문인지 지금 우리가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원인을 하나로 몰아가는 그런 애단을 할 필요는 물론 없죠. 없지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과 정비 불량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주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고자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